안녕하세요. 개발공부하자입니다. 레벨 1 알고리즘 풀이 10번부터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수의 합이라는 문제고요. 정수 n이 주어졌을 때 n 이하의 짝수를 모두 더한 값을 리턴하도록 솔루션 함수를 작성해 주세요 라는 내용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짝수의 모두 더한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한사항은 1000 이하, 이거 역시도 인트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보면 10이 주어졌을 때 여기서 짝수 2, 4, 6, 8, 10을 더한 값을 구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잘 보면 12, 20, 30 해가지고 총 30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짝수를 구분해낸 다음에 이것들을 모두 더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인데 10까지의 짝수 2, 4, 6, 8, 10 그래서 더해서 30 짝수를 처음에 구해야 되는데 짝수를 구하는 방식은 어떠한 값을 2로 나눴을 때 0이 되는 게 짝수죠. 그러면 하나는 해결했죠. 이 짝수를 누적으로 합하는 것만 우리가 진행하면 됩니다. 자, 누적합은 우리가 배웠듯이 요게 있었죠. 그래서 요걸 활용하면 우리가 누적합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직접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메인 클래스에는 이 10과 4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 솔루션에서는 어떤 n이라는 값을 받아서 그 값의 결과인 n썰을 내도록 되어 있죠.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 n이라는 값이 있을 때 이 값을 하나씩 꺼내면서 여기에 대한 홀짝의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0부터 시작을 해도 되고요. 0은 사실 의미가 없죠. 0 자체도 짝수이긴 하지만 더했을 때 아무런 변화를 줄 수 없기 때문에 1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언제까지? n까지. 근데 n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작거나 같으면 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1부터 예를 들어 10이다. 그럼 1부터 10까지. 4다. 그럼 1부터 4까지가 되겠죠. 자, 이 녀석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를 보기 위해서 i 값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터 10까지 잘 나오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여기서 짝수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짝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주어진 값을 2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 값이 0이 나온다면 우리가 짝수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짝수일 경우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이 주어진 n서라는 값에 누적으로 더해야 된다고 했어요. 어떤 값을? 짝수로 판별된 이 i 값을 시스템 아웃으로 출력하는 걸 빼고 한번 순수하게 답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과 6이 나왔죠. 우리가 예시로 들었을 때도 30과 6이 나와야 됐는데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짝수를 판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입니다. 짝수는 2의 배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특정 배수를 확인할 때 그 값을 특정 배수, 2의 배수다, 3의 배수다, 그럼 2나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나오는 값을 그 특정 배수라고 한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꼬치라는 것인데요. 새로 개업한 양꼬치 가게에는 10인분을 먹으면 음료수 하나를 서비스로 줍니다. 뭐 이런 곳 종종 있죠. 그리고 양꼬치 1인분에 12,000원, 음료수에 2,000원입니다. 자, 이럴 때 정수 n과 k가 매개 변수로 주어졌을 때 양꼬치 n인분과 음료수 k개를 먹었대요. 자, 그럴 때 얼마를 지불해야 되냐? 여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일단 여기서 보면 n은 0에서 1000, 그리고 k는 뭐 n 나누기 10, 그 다음에 뭐 1000. 그러니까 딱 나누어 떨어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로 받은 음료수는 모두 마십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양꼬치가 n이죠. 양꼬치를 몇 개 먹었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음료수를 몇 개 먹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총 가격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프리드링크, 즉 서비스 음료수가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가격에 변동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있었던 내용을 보면요, 총 10인분을 시켰다. 그리고 음료수를 3개 먹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12,000원짜리를 10인분 먹었으면 12만 원이죠. 그리고 여기에
2,000원짜리 음료수를 3개 먹었으니까 6,000원이죠. 그럼 12만 6,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10인분을 시켰기 때문에 무료 음료수가 하나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가격은 12만 4,000원이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64인분 시켜서 6개 음료수를 먹었죠. 근데 64인분이니까 뭡니까? 6개 프리드링크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빼면 됩니다. 우리가 단체 회식을 계산할 때 전체 계산을 한 후 서비스를 제외한다라고 돼 있죠. 우리 그렇잖아요. 총 얼마 나왔습니까? 그러면 보통 사장님들이 고기를 얼마나 드셨고요, 술은 얼마나 드셨고, 음료수를 얼마 드셨어요. 그런데 얼마는 저희가 서비스로 빼드릴게요. 그래서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총 먹은 액수를 구하고 서비스로 나갈 수 있는 양을 계산한 다음에 빼주면 됩니다. 한 가지 이것만 해결하면 되죠. 그러면 프리드링크가 얼마나 나올 것이냐를 어떻게 계산하냐? 이미 나와 있죠. 양꼬치를 몇 개나 먹었냐에 따라서 서비스 음료가 얼마나 나왔는지를 따로 계산해 두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도 넘어와서 보면 13, 64, 6 각각 뭡니까? 앞에 있는 게 양꼬치 먹은 개수, 뒤에 있는 게 음료수 마신 개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양꼬치가 n이었어요. 그러면 n은, 양꼬치는 하나에 12,000원이었죠. 그러면 이것을 담을 변수를 하나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자, 인트 양꼬치니까 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링크를 K개 먹었다고 했을 때 드링크는 2,000원이었죠. 그래서 인트 드링크 해서 K개 곱하기 2,000원. 그리고 이 앤서에다가는요, 우리가 먹은 양꼬치 개수에 드링크, 우리가 마신 드링크를 더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인 계산이 되는데 여기에 프리드링크, 즉 서비스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양꼬치 10개 먹을 때마다죠. 먹은 양꼬치를 10으로 나눠야 되죠. 예를 들어 60개다. 그러면 60을 10으로 나누면 6이 나오겠죠. 몫이 10이다. 그러면 10을 10으로 나누니까 몫이 1이 나오겠죠.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수로 나눌 때는 소수점은 다 버린다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몫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음료수 가격 2,000원을 곱해주면 총 서비스 음료의 가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마지막에 빼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나는 별도의 변수를 선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바로 리턴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124,000원과) (768,000원) 앞에서 봤었던 내용과 동일하죠. 다음 문제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 1의 마지막 문제 1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배열 넘버스가 매개 변수로 주어집니다. 넘버스의 원소의 평균값을 리턴하도록 솔루션 함수를 완성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원하는 것은 평균값이죠. 넘버스의 원소는 0에서 1000까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0에서 1000까지라는 얘기고요. 넘버스, 이 배열의 길이는 100까지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답의 소수 부분이 0 또는 5인 경우만 입력으로 주어집니다. 즉 똑 떨어지거나 아니면 5, 뭐 더했을 때 보통 뭐 1이 될 수 있게 거의 그 정도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력 내용을 보면 뭐 나온 게 이렇게 0.5로 떨어지거나 0으로 떨어질 수 있게끔 값을 주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평균이라는 거예요. 평균이라는 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1에서 10까지의 평균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할 일이 이렇게 안에 있는 값을 전체 더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나누기, 이 개수만큼을 나눠줘야 평균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평균 내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전혀 아니죠. 앞에서 했던 얘기죠. 평균은 모든 값을 더한 수, 더한 값의 개수를 나눈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했던 얘기고요. 그리고 일단 손으로 계산해보고 코드로 옮길 생각을 해보자 라고 했는데
우리가 레벨 1을 보면 대체적으로 굉장히 쉬운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풀이를 보면서 아니 저렇게 쉬운 것을 내가 해도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레벨 1에서 추구하는 것은요. 일단 알고리즘이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레벨을 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방식들, 즉 뭐 홀수, 짝수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구분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평균을 내는 것이라든지 또는 실생활에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를 코드로 이렇게 옮기면 되겠다라는 첫 단추를 깨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레벨 1을 복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항상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들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코드로 한번 직접 옮겨봅시다. 자, 평균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요. 배열하고 포문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더블이 있고요. 여기서 더블이라는 건 결과값이 소수점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넘버스에 있는 내용을 전부 더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넘버스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꺼내서 앤서에다가 누적합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나눠줘야 되겠죠. 뭘로? 이 넘버스 안에 있는 길이만큼 나눠주는 거죠. 앞에서 봤듯이 1부터 10까지다. 그럼 1부터 10까지 전체 더한 값에 1부터 10까지의 개수를 나눠주면 평균이 나오는 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5, 5.0 이렇게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식을 써볼 건데요. 일단은 얘는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자, 두 번째 방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스트림 API 라는 녀석을 사용해 볼 겁니다. 자, 이 녀석은요,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자바 1.8 버전부터 지원이 되는 녀석입니다. 버전을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버전 확인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보면 내가 몇 버전을 사용하는지가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스트림 API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트림 API의 가장 큰 장점은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애지간한 거를 한두 줄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만 볼게요. 여기에 있는 배열을 스트림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배열을 스트림화 시켜주기 위해서는 어레이스라는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자바 유틸의 어레이스. 자, 그리고 여기에 스트림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면 이제 이 넘버스가 스트림으로 변하게 됩니다. 평균을 내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평균은 우리가 보통 에버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버리지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에버리지를 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좀 특이한 게 나와요. 이 에버리지 메서드의 반환 타입이 옵셔널 더블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값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옵션을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값이 있으면 내뱉고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에버리지 있으면 이걸 내뱉고요. 만약에 or else, if else하고 똑같아요.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0 내뱉어. 이런 식으로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 붙여주면 됩니다. 어때요? 훨씬 깔끔하죠? 자, 그런데 이 스트림 API 굉장히 편리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좀 얘가 더 성능이 좋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하지만 코드에서는 깔끔한 코드가 반드시 빠르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 반복 처리를 할 때는요, 속도가 사실은 굉장히 느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위에서 사용했던 방식을요, 실제로 시간 측정을 하면 케이스에 따라서 0.2ms에서 0.04ms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스트림 API 같은 경우에는요, 1.90ms에서 3.06ms까지 이렇게 보니까 시간 차이가 굉장히 크죠. 스트림 내부적인 처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속도는 사실 일반적인 포문을 돌리는 것보다 대체적으로 많이 느립니다. 그럼 스트림 API를 왜 쓰나요? 분명히 이 스트림 API만의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용하기 좀 편리하다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레벨 2, 레벨 3 계속 가면서 겪다 보면요, 이 스트림만의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항상 느린 건 아니에요. 특정 상황에서는 일반 폼보다 빠른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이 스트림 API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을 해주면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푸니까 더 편하다, 하지만 시간은 얘가 더 낫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레벨 1, 1번부터 12번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일단 첫 시작은 우리가 한번 기초를 다져보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여기서 했었던 몇 가지 기본적인 내용들은요, 조금씩 변형이 되면서 다음 레벨에서 계속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강좌는 우리가 이제 레벨 2에 대해서 할 겁니다. 레벨 2라고 레벨 1에 비해서 많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제 비슷한 것도 있고 조금 변형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 강좌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레벨 2 강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